빠르게 한다, 빠르게. 자, 첫 번째 화석 나옵니다. 화석. 화석이 뭐다? 생명체의 유해 혹은 흔적. 그죠? 유해가 뭐야? 유해가 뭡니까? 유해하다. 그 유해 아니죠. 그지? 유해. 뼈입니다. 뼈. 그 다음에 흔적, 남겨져 있는 흔적은 여러분 알죠? 그지? 유해랑 흔적을 모두 다 화석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의 뼈, 알뿐만이 아니고 발자국도 넣어달라. 라는 것이 알겠지? 자, 이런 화석 어디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알겠죠? 흙이 층층이 쌓이는 형태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 어디서 발견한대? 변성암과 화성암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열과 압력이 너무 높아.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지기가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어. 자, 세진아. 네? 생성 조건 어떻게 돼? 단단해야 돼요. 단단한 부위가 있는 게 유리하다고, 그지? 우리가 이 흙에 묻혀져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단한 게 있으면은 잘 남겠죠, 그지? 또 대체수가 많아요. 훌륭하다. 자, 우리가 어딘가에 묻혀져야 된다고. 그때 자연스럽게 묻혀서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기에는 당연히 개체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야. 또 한 곳에 있어요? 뭐래 넘겨? 아니 있잖아요. 어. 그 있잖아요. 뭐가 있어? 땅이 아, 지각 변동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지? 아, 맞잖아, 그지? 지각 변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 그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당연히 주변에 마그마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다닐 것이고, 그러면은 화성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지? 좋지 못하다. 또 땅이 묻혀져 있어야 돼요? 그 당연하지. 퇴적암에서 퇴적이 뭐야? 그죠? 쪼개진 어, 돌? 친구 관리 좀 해라. 아니 선생님 퇴적암이 돌인데, 그러니까 퇴적 층층이 이제 어떤 물질들이 쌓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퇴적된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물질들이 쭉 쌓여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이야. 오케이? 그래서 쪼개지면 안 돼. 쪼개지는 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잖아. 그지? 안 돼.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냐? 빠른 매몰이 필요하다. 그죠? 자, 왜냐하니까 썩는 것보다 빨라야 된다는 것이야. 그지? 뭐 엄청 빨리 몇 초, 몇 분 이렇게 막 매몰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물질이 쌓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썩는 것보단 빨라야 된다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썩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영상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 뭐 토끼나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막 죽으면은 한 이틀, 3일이면은 그 털이랑 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지방은 엄청 빨리 없어진다. 자, 그럼 뼈가 남는데 그 뼈들이 이제 단단한 부위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매몰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뼈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연계로 계속해서 흩어져 나갈 것 아니냐고. 그죠? 자, 그것보다는 매몰이 더 빨라야 돼. 이런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당연한 얘기라서 뭐 잘 안 물어보는데 화석화 작용이 필요합니다. 화석이 되기 위한 그런 작용이 필요해. 화석화 작용이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은 안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5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자. 자, 그 다음에 화석의 이용 보시면 쌤이 그 형광펜으로 쭉 다 그어놨습니다. 생물의 구조와 특징, 그 다음에 진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서식 환경도 알 수가 있고, 지층의 생성 시기, 지층의 생성 당시 환경,
그 다음에 수륙 분포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간간히 이제 보기 여러 개 중 하나씩 이렇게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화석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쌤 생각한다. 자, 화석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표준 화석, 두 번째가 시상 화석. 표준 화석은 뭘 알려주나? 시기를 알려주기 적절해요. 뭐 환경을 알려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기가 적절합니다. 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친구들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하고, 시상화석은 지층이 생성됐을 때의 환경을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지질시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게 된다. 각각들 다 외우고 계셔야 돼. 고생대 때 뭐 있어? 수진아. 네? 고생대 때 표준화석. 그거요. 암모니아? 아닌데? 아, 이거 있잖아요. 암모니아는 세계 아니 공부한다며. 살이? 아니, 세계만이 사면충이요. 네 가지 다 외워주세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방추충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푸줄리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필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는 누가 나와? 중생대는 공룡. 여기가 암모니아 아니고 암모나이트, 알겠죠? 교재에 안 실어놨고 일부러 안 실어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공룡 나오는 그런 만화책이라든지 만화를 보다 보면은 땅에 있는 이 공룡도 있지만 누구도 나와? 날아다니는 애들도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시조새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심이 좋기는 합니다. 자, 신생대로 넘어오면 화폐석, 그 다음에 메머드. 자, 화폐석은 대형 유공충이에요. 이제 간간히 문제로 쓰이는 것 중에서 화석을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문제로서 등장할 수 있는 게 이 유공충에 대한 내용이야. 우리가 유공충이 대량으로 묻혀 있는 곳에서는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종으로서 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로 정말 간간히 등장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우리가 환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니까, 현재에도 살고 있지만 아주 과거에도 존재하는 것이야. 근데 그 친구가 멸종하지 않아서 과거에 살았던 환경이랑 지금의 환경이, 사는 환경이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고사리죠. 자, 고사리 어떤 데 산다? 육상 생명체입니다. 그치? 육지에서 살고 따뜻하고 습한 곳, 온난 습윤한 지역에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산호. 산호 어디에 산다? 바다. 어떤 바다? 바다를 얇다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 그치? 얕다. 또 얕고 어떤 바다여야 돼? 그렇죠. 훌륭하다.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산다. 자, 그 다음에 조개 나옵니다. 조개 어디서 산다? 얕은 바다 혹은 뭐 갯벌,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상화석에서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분명히 뭐 참나무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야 돼. 왜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3개만 나옵니다. 자, 근데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에게 보기를 준다, 내용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이게 나왔는 화석이 표준화석일지 시상화석일지 찾을 수 있게끔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마셔. 자, 그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해양 생명체 고생대 거 모두입니다.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그 다음에 중생대 암모나이트, 신생대 화폐석, 이 친구들 모두 해양 생명체 알겠죠? 자, 그 다음 육상 생명체도 체크를 하자면 그럼 공룡, 매머드, 시조새도 뭐 쳐도 되는데 시조새 계속 하늘 날아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시조새 근데 잘 안 물어봐요. 우리 거의 안 물어봐서 빼놓았다. 시상 화석에선 당연히 지금 뭐 육지든지 바다든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체크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을 이용을 해서 각각들의 시기, 자, 고생대에서만 나타나는 친구들 보면서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중생대에서만 나타나는 친구들 보면서 아하, 이때의 땅은 중생대 때 땅이구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 또한 알 수가 있다고. 그지? 삼엽충이 갑자기 빵 나타났어. 그때 그러면은 이때가 고생대 때 만들어진 화석 지층은 맞지만 바다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른 흙을 막 파봤더니 공룡 화석이 딱 나왔어. 그렇다는 것은 중생대 때 육지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풀려면은 해양과 육상 생명체 각각들 다 나눠서 내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 지난주에. 자, 표준 화석은 이 시기, 이 시대에서만 특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어때?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값.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이때를 주름 잡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아주 넓어야 돼요. 자, 현재로 따지자면 우리 사람인 거야, 그지? 사람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다고. 자, 그럼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이 어때야 돼? 아주 길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 그지? 현재도 살아있으면서 과거에서도 계속 존재했었는 그런 생명체를 우리가 시상화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아주 좁아야겠죠. 그지? 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가야 되니까 분명 면적은 좁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도 항상 같이 나온다고 했다, 그지? 자,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 그래프. 자, 표준 화석 같은 경우 생존 기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넓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 여기가 표준 화석 자리구나. 자, 그 다음에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짧아야 돼. 여기네. 자, 여기가 시상 화석의 자리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것은 언제든지 X축, Y축 까꾸로 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것도 내가 굳이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 친구들 꼴을 보면은 딱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거기서 내가 저걸 생각해내면서 X축, Y축 바꿔서 내도 넣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를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내가 이 자리에 누가 예시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맞힐 수가 있는 것이야. 그죠? 외워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필수. 고생대 했는데 뭐? 암모니아? 암모니아? 아이고, 씨. 안 돼, 알겠죠? 암모니아는 가스잖아. 그죠? 자, 그럼 우리 지질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별 내용 없어요. 자, 보시면 선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자, 그 값을 보면은 누대라는 값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제일 큰 값이야. 그 다음이 생대, 그 다음에 기라는 값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현생 누대라는 값 안에 있는 친구들이 된다, 알겠죠? 선캄브리아 시대는 무엇이냐? 뒤쪽에 쌤이 다 할 거지만 뒤쪽에 우리 표 정리를 안 했었잖아요, 그죠? 표 정리를 할 때 나오겠지만 고생대 때의 제일 처음 기가 캄브리아기예요.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 데본, 석탄,
페름기. 자, 이렇게 나오고, 중생대 때에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온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 캄브리아기라는 것보다 앞섰다, 먼저 선자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명에 대해서 굳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 선생님, 선캄브리아 생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이름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셔라. 그냥 고생대 때 제일 처음 앞부분 캄브리아기보다 앞섰다면 모두 다 그냥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에 두 개의 생대로 나누긴 합니다. 우리가 시생누대, 원생누대로 나누기는 한다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구과학 1을 가셔야 나오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을 보시면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된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 선생님이? 넌 나한테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아보고 왜 이런 시간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냐. 지금 책을 보시면은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어. 그 다음에 고생대가 길고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가 제일 짧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쌤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요거는 우리 한국사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사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 내용 별로 없다고, 그지? 우리가 왜 별로 없냐 하니까 증거가 많이 없다는 거죠. 이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어서 뭐 해도 뭐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딱 묶어놨을 뿐이다. 선캄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기를 보시면 우리가 지질시대라는 것은 지구의 전체 역사, 46억 년 전부터의 역사인데 선캄브리아 시대가 거의 40억 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지? 증거가 많이 없어. 지구 초창기 때니까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고요. 신생대까지 오시면은 얘 제일 짧아요. 6,600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얘기니까 증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쪼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 안에는 그럼 내용은 되게 많겠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시간이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많이 낚아서 내요, 이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지질시대라는 거 방금 얘기를 했는데 46억 년에 지구 전체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뭘 내냐니까 생명체가 지구에 등장했던, 생명체가 살았던 시기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알겠지? 지구가 빵 등장하고 나서 생명체는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야 등장하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틀렸다. 생명체가 등장했던 그 값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세요. 지질시대는 무조건 지구 46억 년 전체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자, 구분은요. 기본적으로는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 생명체가 급격하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가 있어? 어떤 화석? 표준 화석을 보면은 가장 용이하겠죠. 그지? 시상 화석은 봐도 우리가 생명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표준 화석을 보면서 내가 생명체가 갑자기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를 충분히 유추를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으로 간간히 등장하는 것 중에 부정합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부정합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자, 부정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거 쌤이 지난주 설명 안 했죠? 그지? 요거 빼먹고 쌤이 설명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쭉 와서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그치? 물질이 쌓입니다. A라는 물질이 딱 쌓여 퇴적암을 만드는 것이야. B라는 값이 또 쌓여요. 시간이 지나서. C라는 것도 쌓이고 D까지 쭉 쌓였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뭐 다 다른 성질의 물질이지만서도 어쨌든 시간 순서에 맞게끔 A 먼저, 그 다음 B, 그 다음에 C, 그 다음 D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시간 순서에 맞게끔 알맞게 이렇게 쭉 쌓인 것을 정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지층이 융기할 수가 있겠죠. 그지? 뭐 수렴이든 발산이든 뭘 하든 간에. 아씨, 어머니 전화 왔네. 걸었다 말다 한데. 자, 융기합니다. 자, 쭉 올라오는 것이야. 자, 근데 다 올라오지 않고 C, D만 겉으로 드러났다 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밖에서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파도도 빵 치게 되지. 그지? 그럼 이 지층이 점점 어떻게 돼? 깎여 나갑니다. 그죠? 풍화, 침식 이런 작용을 받게 된다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친구들이 쭉 다 날아갈 거야. 그지? 자, 그럼 이 친구가 다시 보자. 자, 어떻게 좀 생겨 먹냐니까 A와 B층은 괜찮아요. 자, A와 B층은 괜찮은데, 자, 여기에 사실 여기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긴다. 매끈하게 안 생기겠죠. 여기에 C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습니다. C의 흔적들. 이것을 기저여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까지는 뭐 통합과학에서 안 나온다. 기저여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다시 이 친구들이 쭉 가라앉게 됩니다. 침강을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아래쪽에 쭉 침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죠. A층도 있고 B층도 있고 C의 흔적들도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물질들이 쭉 퇴적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쌤 요 층을 E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층. 자, 이렇게 쌓인다. 자, 이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게 시간 순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이것을 우리가 정합이 아닐 부자,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왜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니까 생각해봐. 어떤 물질들이 쭉 쌓여. 그래서 엄청 두꺼운 지층을 만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지층이 융기를 해. 그리고 깎여 나가요. 그리고 침강해. 그리고 다시 덮여.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시 융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끊겼을 때는 당연히 어떤 변화값이 생겼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를 구분 기준으로 딱 두긴 하지만 부정합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뭐 자료 플러스 보시면은 지질시대 상대적 길이 요거 구하는 방법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N제에서도 뭐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구 역사 지질 시대 중에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24시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몇 시간 몇 분까지 갖고 있냐, 뭐 이런 거 묻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비를 세워서 푼다고 했어. 지구 전체 46억 년에서 선캄브리아가 대략적으로 40억 년이다. 자, 그러면은 시간 전체 24시 중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그 값, 요거에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뭐 x는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뒤쪽에 나오는 수는 분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뭐 해야 돼? 곱하기 뭐 해야 돼?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냐? 60분짜리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최대가 60분짜리, 그지?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곱하기 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돌머리가 됐죠? 0.8시간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분으로 나누고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려줘, 수학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60을 나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나누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책에 10.43시다. 43시. 40을 0.4를 어떻게 했어야 되죠? 분으로 맞춰줘. 어쨌든 알겠죠? 얘가 10분의 8이니까 60 곱하기 10분의 8을 하라는 소리잖아. 그지? 60 곱하기 60이 맞잖아. 맞잖아. 60 나누면 안 되고 곱해야 돼. 자, 요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엔제 거 미리 스포를 하자면 요렇게 유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엔제에서는 요런 유형이 아니고 우리가 한 시간이 몇 억 년인지 요거를 좀 구해 주셔야 돼. 한 시간이 몇 억 년짜리인지를 먼저 구한 이후에 그러면은 몇 시간 몇 분짜리 혹은 몇 억 년짜리는 몇 시간 몇 분이나 흘렀어야 되냐 뭐 이런 걸로 맞춰주는 까꾸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푸는 방식이 다르진 않아. 이 비를 세워서 풀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5페이지 아래쪽 그 자료 플러스 아래쪽 봅시다. 자, 과거의 수력 분포랑 지각 변동을 이제 화석으로 또 알 수 있다고 나오는데 수력 분포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판기야 이런 것들 배웠단 말이야. 이 판들이 다 모여져 있는 형태의 초대륙이랍니다. 자, 이때 비슷한 위도상에서 이 화석들이 연결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것이야. 식물 같은 경우에 글로소프테리스, 동물 같은 경우에 메소사우루스 이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 수 있냐? 당연히 안 되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판들이 다 모여져 있었어. 연결이 돼.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안선의 모양새가 일치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1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야.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수력 분포, 물과 육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지각 변동 얘기도 이제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인도, 오른쪽 그림에 인도 찾아보세요. 자, 인도가 현재 어디 있나? 현재 인도는 중국과 붙어 있죠. 그지? 중국과 붙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남극 대륙이랑 붙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다 남반구에 있잖아. 그지? 인도도 원래는 남반구에 있었다. 근데 7,100만 년 전부터 해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자, 이게 중국이야. 그럼 여기가 원래 뭐야? 바다죠, 바다. 바다. 그럼 여기 해양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인 화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야. 그지? 자, 근데 인도가 쭉 올라왔대. 자, 그래서 둘이서 빵 충돌하게 되죠. 자, 그럼 바다였던 곳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지? 자, 육지가 된 것이고 서로 수렴형 경계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륙과 대륙이 만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돌형 경계,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됩니까? 자, 그러면은 원래 바다에서 있던 생명체가 뭐야? 위쪽으로 융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에서 암모나이트 화석 이런 거 발견 가능하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 중턱에 갑자기 암모나이트 화석이 존재한다. 이것은 바다에 있던 게 위쪽으로 융기됐다 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야. 우리나라 동쪽은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그지? 태백산맥 보시면은 어쨌든 요것도 해양판과 대륙판의 뭐 수렴인데 사실 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눈 값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거에서 대략적으로 나눠 놓은 값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우리나라 주변으로 서해랑 동해랑 어떤 값을 이루고 있는지는 명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태백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수렴이든 발산이든 뭔가 생겨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강원도 태백 가면은 삼엽충 화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시간 나면 꼭 갈 것이야. 태백 가서 삼엽충 캐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자료 플러스 퇴적 당시 환경 알아내기 너무 쉽다. 자, A, B, C, D 중에 누가 먼저 쌓였다? D가 제일 먼저 쌓입니다. 알겠죠? D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C, 그 다음 B, 그 다음에 A다. D를 보시면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D가 퇴적됐을 때 환경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있겠지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C가 퇴적이 됐는데 삼엽충이 나오네. 아, 고생대 바다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나온다. B가 고사리가 나와요. 고사리 어디 살아? 육지에 삽니다. 아하. 해양이었다가 육지가 되니까 분명히 뭔가 융기라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공룡이 나오네. 아, 중생대 때 땅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내면 된다는 것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지층이 까꾸로 뒤집힌 경우가 등장하기도 해. 자, 뭔 말이냐니까, 자, 지층 두 개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아래쪽이 공룡이 나와요. 위쪽에 삼엽충이 나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가능해요, 이게. 자, 당연히 그럼 선생님 공룡이 먼저 등장했다가 삼엽충,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자, 이게 횡압력을 너무 심하게 받아버리면 우리가 횡압력을 받았을 때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고, 그지? 자, 습곡이라는 게 지층이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잖아. 꺾여 있는 형태.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 지층이 이렇게 꺾여 있다고. 근데 횡압력을 너무 크게 받아버리면 이 친구가 많이 휘어버리겠죠. 그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엄청 많이 습곡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런 식으로 꺾여 있다고. 자, 그럼 봐봐. 여기가 A, B, C라고 해보면은 여기가 B가 되죠. 여기가 A야. 자, 이때 내가 요 부분만 딱 떼서 올게요. 자, 딱 떼서 오면은 제일 위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다시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다. 이해됩니까? 자, 원래는 A가 제일 먼저여야 되는데 지금 B,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뭐야 이게? 지층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뭐 아래쪽에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공룡이 나오고 그 위에 삼엽충이 나왔다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푸시면 돼. 추가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이 지층은 역전이 일어난 지층이다. 보기에서 낼 수 있다. 그치? 근데 내가 시간 순서가 거꾸로 된 거 보면서 아하, 역전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 말고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지층을 역전시켜서 나오는 것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뭐 화장실 간다고? 뭐라고? 온도 올린다고? 올리셔. 자,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지난주에 이제 뭐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빠르게 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다. 선캄브리아 잘 안 물어봐, 그지? 자, 기후부터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온난 했어요. 근데 말기에 빙하기. 자, 근데 다시금 얘기하지만 거의 안 나와. 알겠죠? 안 나와. 그렇다고 또 안 나와만 듣지 마. 거의 안 나와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자, 뭐가 등장하게 된다고? 세균이라고 하지 마세요.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인 누가 등장하나? 그렇죠. 훌륭하다. 남세균이 등장합니다. 자, 남세균이 등장해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지? 자, 그래서 뭘 만들어내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산소가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바다 아래쪽으로 쭉 가라앉게 되죠. 그지? 그러고 나서 산소가 뽀글 올라온다고 했어. 그지? 근데 이 산소가 태양 에너지를 땅 받게 되면 산소 원자로 찢어진다. 그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랑 만나면서 뭘 만듭니까? 오존을 만들게 되는 것이야. 알겠죠? 자, 남세균 덕분에 오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자, 처음에는 육상 생명체는 출현을 할 수가 없었다고 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지? 자, 그 이유는 이 자외선 때문이라고 했어. 자외선은 너무 강력해요. 가시광보다 더 센 영역이 자외선입니다. 자, 이 자외선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육상 생명체는 등장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세균 또한 마찬가지로 바다 쪽에서 먼저 딱 등장한다고. 자, 그래서 산소가 많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남세균 덕분에 육상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 잠깐만 또 살펴보면은, 자, 이 오존층의 형성이라는 것은 선캄브리아가 맞아요. 형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선캄브리아가 맞아. 근데 오존층이 완성이 된 것은 언제냐? 고생됩니다. 아시겠죠? 오존층이 완성이 돼서 생명체가 이제 육상 생명체가 완벽히 이제 등장하고 그런 배경은 고생대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남세균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구조라고. 자, 당연히 단세포입니다. 세포 하나로서 그 자체로서 생명체. 자, 단세포이면서 원핵 생물. 핵이 없어요. 자, 이 남세균이 화석으로 남게 되면은 뭐야, 세진아? 남세균이 화석으로 남게 되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죠, 그지? 스트로마톨라이트. 돌처럼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들 사진 보이죠? 그지? 자, 요것이 표준화석으로 괜찮냐? 괜찮아? 왜 안 괜찮아? 선캄브리아 시대에 등장했잖아. 선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 그거요. 에? 안 돼요. 왜 안 돼? 형태가 아니요.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네. 아시겠죠? 현재 존재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표준화석 곤란해요. 현재 남세균 존재합니다. 남조류라고 또 많이 얘기하고, 이 친구 영어로 나온다면 세균이 영어로 뭐야?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한글로 없어요. 그냥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세균을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하죠. 그지? 박테리아.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고등화된 생명체가 등장한다고. 세포 하나로서 생명체가 아니고 여러 개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원핵이 아니고 진핵 생명체가 등장해요. 자, 이 친구들이 화석으로 남는다. 뭐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동물군이라는 것은 동물 여러 개를 묶어놓은 형태를 얘기를 한다고. 그죠? 자, 그런데 에디아카라라는 것이 이름이냐 하니까 지역이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라는 곳에서 발견된 동물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왼쪽을 굳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간간히 질문한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의 수가 굉장히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이야, 세진아? 일단은 그 생명체가 흥물거려요.
단단한 부위가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지? 흐물거린다. 또? 네? 또요? 네. 별로 없어요. 개체수가 적어요. 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당연히 좀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생명체가 방금 딱 등장하기 시작했어. 당연히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당연히 단단한 부분은 없겠죠. 없을 확률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힘들다는 것. 그 다음에 처음에 생명체가 등장했는데 이 생명체가 뭐 급격히 많아지거나 그러기는 또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체수는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 생명체가 현재로부터 수십억 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현재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적은 이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쭉 갖고 오면 되는 거야. 그지? 세 개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까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자, 고생대 때 기후가 어땠냐? 고생대는요, 대체로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 성캄브리아랑 똑같다, 그죠? 자, 생명체. 자, 동식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 누가 좀 자리를 잡게 됐냐? 제일 초창기 때는 무척추 동물들이 자리를 잡았는 게 맞아. 척추가 없는 형태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척추 동물의 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대 때의 대표 화석으로 갑주어 있죠. 그지? 갑주어. 어류가 자리를 잡아요. 갑주어. 물고기 어자야. 그지? 어류들은 척추가 존재한다고. 척추 동물입니다. 척추 동물이 자리를 잡는다. 자, 시간이 지나서 물과 무치랑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가 등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번성한다? 양치 식물이 번성합니다. 스진아, 양치 식물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고사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수륙 분포 봐야 돼요. 자, 말기에 누가 있었다고? 도아야, 말기에 누가 있어? 컨닝한다. 말기에 엄청 중요하다 했다. 판게아 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판게아, 그죠? 초대륙입니다. 판들, 대륙들이 쭉 뭉쳐져서 아까 전에 봤는 것처럼 엄청 큰 대륙이 만들어지는 것이야. 알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친구 때문에 멸종이 일어난다고요. 그지? 자, 고생대 때 대멸종은 몇 회? 3번, 3회 일어납니다. 자, 판게아라는 것이 3번째 대멸종이 된다. 알겠죠?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입니다. 자, 우리가 대륙들이 뭉치게 되면 왜 대멸종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하셔야 돼. 자, 우리 땅덩어리는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여기는 육지. 자, 우리가 이렇게 얕은 쪽의 바다를 뭐라고 한다? 대륙붕이라고 해요. 자, 해양 생명체들은 이렇게 깊은 곳보다는 대륙붕에서 많이 산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판들이 모이게 되면, 대륙들이 모이게 되면 이 대륙붕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야. 우리가 세포로 쌤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포가 왜 분열을 해야 돼? 표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크기를 찌워나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야. 그지? 세포가 분열을 해서 최대한 겉에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륙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여기 있는 겉부분, 요 부분들이 전부 다 대륙붕이라고 여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은 값으로 여러 개 있는 게 대륙붕의 면적이 제일 넓겠죠. 근데 지금 하나로 다 뭉쳐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대륙붕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기아 때문에 뭐 대륙붕 면적의 감소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명체 수가 급감한다. 대멸종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엄청 중요합니다. 판기아는 정말 단골 문제다. 자, 그 다음. 자, 중생대 때 기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따뜻해요. 자, 생명체는 어땠어? 자, 동물 누가 주름 잡았나? 아까 전에 중생대 때 표준화석으로 공룡 얘기했습니다. 공룡은 누구의 조상? 파충류의 조상. 그죠? 비늘을 덮고 있다고, 그지? 파충류의 조상이다.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치 식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륙 분포 확인을 해보자.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을 때 현재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 현재는 판이 다 모여있나? 대륙이 모여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모여 있었던 대륙들이 다 흩어져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대륙과 대륙의 발산형 경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대륙과 대륙의 발산이 이렇게 쭉 일어나면 그 주변부에서 물이 들어오죠. 바닷물이 들어온다. 새로운 해양의 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자, 이때 인도양과 대서양의 형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산이 일어나면 항상 산맥들이 만들어져. 어떤 산맥들? 로키랑 안데스 산맥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홍해 어디 있는지 알아? 홍해. 그쪽이 어느 쪽인데?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서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얼마나 서쪽으로 와요? 지구는 둥근데. 진짜. 진짜 너무 심한. 여기가 다 태평양이에요, 여기. 알겠죠? 아메리카, 요렇게 있고. 여기 다 태평양이야. 그래서 홍해가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있는 거 맞아, 홍해. 아프리카 동쪽 부근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북동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 이쪽이랑 그 사이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동아프리카 열곡대 기억나? 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기억 안 납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나온단 말이죠. 아프리카가 대륙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지금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발산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떼어져 나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해 얘기가 여기가 지금 이쪽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자, 여기가 홍해거든. 이것도 원래는 붙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여기도,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발산이 일어났다는 거지. 대륙과 대륙의 발산. 그래서 이렇게 물이 쭉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홍해 갈라지듯이 라고 얘기하잖아. 홍해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인도양과 대서양도 마찬가지로 대륙이 쭉 찢어질 때 바다가 새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뭐
우리가 이것을 만나볼 수는 없겠죠. 그지? 이게 만나볼 수는 없겠지만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쭉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바다의 형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름이 또 다시 붙어버리겠죠. 그지?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방금 얘기는 머릿속에서 잊혀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절대 안 나와, 그런 거는. 자, 당연하지. 야, 좀 홍해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왜 나오겠어요, 여기에. 안 나옵니다. 자, 수륙분포 이렇게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거기서 로키랑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겠다. 자, 대멸종 몇 번? 5번. 중생대 때 2번. 알겠죠? 총 5번. 그렇죠. 총 5번입니다. 전체 합쳐서 5번. 그러면은 뭐 지금 답을 스포를 해버렸는데 신생대 때는 대멸종 있어 없어? 없. 없어요. 3 더하기 2가 얼마야? 너가 총 5번이라며. 이미 5가 나오지 않았냐고. 네. 예, 신생대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신생대. 자, 신생대 때 기후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온난해요. 자, 이게 중생대 때 거를 쭉 받은 거야. 그러니까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가자마자 팍 갑자기 기후가 막 변하고 그런 게 아니야. 알겠죠? 좀 받아서 옵니다. 초기에는 온난한 게 맞는데 자, 말기로 갈수록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간빙이 무엇이다? 빙하기 사이 간자. 그러니까 빙하기가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형태다라는 것이 알겠죠? 자, 그래서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가 빙하기다 간빙기다? 아이고, 너는 확률이 맨날 그 50%밖에 안 되는데 그 간빙기, 그죠? 아니야. 아, 빙하기입니다. 현재 빙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북극과 남극에 빙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죠? 빙하기야. 간빙기일 때는 일단 뭐 북극에 얼음은 없을 것이고요. 남극에 빙하가 없을 것이야. 뭐 거의 없겠죠. 거의. 그래서 남극에 뭐 현재도 뭐 얘기가 되는데 풀들이 쭉 나고요. 진짜로 생명체가 더 다양해질 겁니다. 남극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과거에 우리 남극 세종기지 있죠. 우리나라 가 있는 거 알지? 세종기지 주변에 보면은 예전엔 눈으로 쭉 다 덮여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기온이 1.5도가 올랐다고 하잖아. 그지? 되게 따뜻해져서 거기 좀 눈이 녹았어요. 빙하가 좀 녹아서 거기에 이제 잔디가 막 납니다. 진짜로. 세종기지 근처에 이제 눈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잔디가 나요. 푸르러 거기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간빙기일 때는 확실히 빙하가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어쨌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너무 많고 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한 2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어. 알겠죠?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됐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남았으니까 다 얘기하고 싶시다. 알겠죠? 별로 안 남았잖아. 그지? 뭐야, 신생대 하고 있는데 별로 안 남았지. 아, 그럼 5분 안에 끝나죠. 당연히. 자, 집중해. 그러면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동물 누가 주름 잡게 되나? 아, 그죠. 인간이 무슨 류야? 너 씨 비늘로 덮여져 있냐?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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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은요? 속시식물. 자, 수륙분포 선생님이 무식하게 쳐 외우지 말라고 했어. 그죠? 자, 현재와 같은 수륙분포를 이룬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당연하지. 현재가 뭐니까? 현재가 신생대니까. 예, 현재가 신생대야. 현재랑 당연히 비슷한 수륙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생각해보셔. 인도양과 대서양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넓어지겠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시라고. 대서양, 중앙, 해령.
어떤 경우야?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인도양, 대서양이 계속해서 넓어져야겠다고. 그럼 딱으로 생각해봐. 인도양, 대서양 반대편에 어떤 바다가 있어? 그렇죠. 태평양이 있어. 태평양 주변 우리가 부리고리, 환태평양 조사인데 무슨 형? 수렴형. 그 판의 소멸.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인도양과 대서양은 점점 넓어졌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를 이룬다라는 말들이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식하게 달달달달 쳐외우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는 거야. 그죠? 싱킹! 하라고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거? 히말라야.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인도가 7,1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생대의 시작이 6,600만 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당연히 신생대에서 땅 충돌했겠지. 그때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알프스 산맥. 오케이. 산맥. 자, 대멸종 없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빼먹었네. 자, 생명체에서 우리가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다.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적은 동식물들은 다 뭐 했는 거라고? 번성한 거를 적었다. 번성보다는 당연히 출현을 먼저 해야겠죠. 출현은 앞으로 당겨주시라. 포유류의 출현, 속시식물의 출현. 중생대다. 파충류 출현 언제? 고생대. 거시식물 출현? 고생대. 아시겠죠? 자, 뭐 고생대 앞으로 넘기지 마. 알겠죠? 고생대 성칸물이야. 이거 안 돼. 그건 안 돼. 여기 딱 막아주세요. 자, 요 친구들은 다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 등장하고 번성했습니다. 알겠죠? 사실 등장하고 번성하기가 또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개체수가 또 뭐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종의 다양성이 막 엄청 다양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자리를 잡기가 편했을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출현은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대멸종 나옵니다. 그죠? 대멸종 몇 번 일어난다? 5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였어? 3차 대멸종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야? 3차 대멸종 이유는 판게야. 그죠? 판게야 언제 일어났다? 고생대 말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이유는 대륙붕의 감소, 해양 생명체의 급격한 멸종이 감소가 있었다. 그죠? 자, 이 원인들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자주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판게야 얘기가 나오고요. 중생대 때 말기에 뭐가 있었어? 중생대 때 두 번째 이 멸종이 일어나면서 신생대로 넘어왔습니다. 뭐야 이유가? 공룡 왜 죽었어? 운석 충돌. 그죠? 운석 충돌이 빵 일어났습니다. 크레이터 자국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이리듐 농도가 그때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이리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하기가 힘든 형태. 근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리듐 농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생물 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감소를 잠깐 하지만 이것을 금방이라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을 어쨌든 합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쌤이 제일 마지막에 형광펜을 그어놨죠. 대멸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3차 대멸종이랑 이제 뭐 중생대 때 뭐 5차 대멸종,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되냐, 요 정도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문제에서 하나 정도는 맞힐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자, 뒤쪽에 이제 표들이 나오는데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볼 것이야. 엄청 디테일합니다. 이거 다 적고 이걸 내가 만약에 외운다? 그러면은 절대 그냥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하자 얘들아. 너무 늦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완전 끝판왕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기후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 어땠다? 대체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초창기야, 실루리아기, 대분기에서 중기, 그 다음에 석탄기, 페름기에서 후기, 말기, 후기, 전중후, 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고생대 또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전반에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디테일하게는 오르도비스기 때 빙하기가 한번 와요. 그리고 석탄기부터 해서 페름기까지 쭉 빙하기가 이어진다 입니다. 알겠죠? 자, 중생대 때는 어땠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온난했던 시대가 중생대다. 알겠죠? 빙하기는 없다. 빙하기 없어요. 대체로 온난, 전반적으로 다 온난했다. 자, 여기에 대해 있어서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니까, 자, 이렇게 고생대 말기 때 판게아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지? 수렴형 경계 쭉 일어나서 우리가 화산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지? 자, 이때 고생대 말기 때 그래서 우리가 화산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또 추웠을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생대 때 트라이아스기 때 요때 이제 쭉 분리가 시작이 돼. 판게아가 쭉 분리가 되는데, 자, 그때 발산형 경계가 그러면 엄청 많이 일어나다는 것인데, 그때 또한 당연히 화산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온실기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쌓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지구온난화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생대 때 마찬가지로 여기 앞쪽 초창기에는 대체적으로 온난했다. 자, 근데 이제 사기 가면은 이제 한랭한 조건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뭐라고?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됐다. 쌤은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좀 적을게요. 빙하기랑 간빙기 반복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륙 분포 보면은 막 크게 없는데, 자, 우리가 초대륙이라는 게 판게아만 있었게? 아니겠죠. 과거에 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2번 더 있었다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한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현재로부터 8억 년 전 분리가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구과학 1 가야 나오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자, 그럼 우리가 고생대 때 볼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럼 한번 보시면은 8억 년 전에 이제 찢어지기 시작해서 요때가 한 2.5억 년, 3억 년 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시 충돌하기까지는 5억 년 정도가 걸렸네요.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태평양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줄어들고 있을 것이고, 대서양과 인도양은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야. 그지?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메리카랑 유라시아판이랑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어떻게 될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자, 판게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판게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대규모의 조산운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산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니까, 이 땅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까 융기랑 침강 얘기하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산맥도 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또 산맥이 만들어져.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자, 요런 산맥들이 만들어집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자,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말로 넘어갑시다. 중생대 때 트라이아스기 말에, 자, 요때 말기에 판게아가 분리가 일어난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인도양과 대서양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산맥은 뭐라고? 산맥 누구? 로키랑 안데스 산맥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으면 현대와 같은 수력 분포를 얻습니다. 자, 대서양이 확장이 되고요. 태평양은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문장이 나온다고? 오늘날과 같은 수륙 분포라는 말이 문제에서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산맥 두 가지, 산맥 여기다가 좀 따로 적을게요. 산맥 누구?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자,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 누구랑 누가 충돌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중국이니까 유라시아판일 거야. 그죠? 자,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났습니다. 알프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러면 수륙분포 끝이에요. 자, 생명체 갑시다. 생명체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자, 시생 누대에 당연히 지구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이때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겠죠. 자, 시생 누대 때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해? 그쵸, 바다에서 등장한다. 근데 단세포 생명체 그리고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이 핵이 없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알겠죠? 핵이 없어야 돼요. 핵막이 없는 형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누구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친구가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영어로 뭐라고? 그렇죠. 사야노 박테리아입니다. 사야노 박테리아. 자, 남세균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죠. 그지? 자, 이 친구 광합성을 하고요. 바다에 살고 단세포며 원핵 생물입니다. 위랑 다 똑같아. 조건이 그냥 뭐 뒤쪽엔 뭐 다 똑같아요. 자, 이 친구 화석으로 남으면 무엇이다고? 세진아, 남세균 화석. 원라이트. 맞아.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한다고 했어. 그지? 최초의 다세포 등장까지 적어줘. 자, 이 친구는 진핵 생물이다 라고 합니다. 진핵은 핵막이 있는 형태. 알겠죠? 자, 이 친구 화석으로 남게 되면은 뭐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동물들 좀 봅시다. 동물들부터. 자, 캄브리아기 때 누가 나타나냐? 삼엽충이 등장을 해요. 완종류도 참 많다. 완종류 많아요. 자,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된다. 자, 이 친구들 해양 생명체인데 척추가 없습니다. 무척추 동물, 해양 무척추 동물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로 오시면 필석이 이때 많이 등장합니다. 자, 실루리아기 때 필석도 많지만 갑주어도 많다. 자, 어류가 이제 등장했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어류가 언제? 어류의 출현은 그 앞 단계로 당겨 주셔야 된다고. 그지? 자, 어류가 이때 자리를 잡았다면 어류의 출현은 앞에, 그죠? 오르도비스기 때 어류가 출현합니다. 자, 최초의 척추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본기에는 갑주어가 계속해서 쭉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석탄기 때는 푸줄리나, 방추충이지. 다른 말로 방추충. 자, 다시 요때 어류가 번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어류가 번성하고 나서는 누가 번성해야 돼? 양서류가 번성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양서류 번성은 그 다음 시기 석탄기 때 양서류의 번성이 있다. 번성을 하려면은 출현을 해야겠죠? 그치?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 양서류의 출현이 언제? 대본기 때 있다라는 것 정도. 어디에? 어디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 양서류 출현.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페름기 말에 뭐가 있다? 판기아가 형성이 된다고. 그지? 자, 이때 삼엽충, 갑주어, 필석. 아니다. 필석은 일찍이 없어졌어요. 필석 앞쪽의 친구죠. 삼엽충, 미안해, 갑주어 말고 방추충, 푸줄리나 방추충 멸종했다 좀 적어주세요. 멸종. 이 친구들 이제 생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생대 때 누가 자리를 잡게 된다? 누구의 번성? 파충류의 번성. 자, 파충류가 번성했다면 출현을 앞에서 한다고 했다. 그죠? 자, 파충류가 언제 출현하냐? 자, 이때 파충류의 출현이 있다. 이 언제야? 석탄기 때 파충류의 출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번성이랑 출현이랑 같이 겹쳐서 나온다. 그지? 번성이랑 출현 겹쳐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중생대 때 공룡과 암모나이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은 여러분들 거시식물이 많이 자리를 잡죠. 거시식물의 시대다. 자, 여러분들 공룡이라는 게 언제 출현하게 되냐? 트라이아스기 때 공룡이 출현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쥐라기 때 시조새 등장합니다. 시조새가 누구랑 누구의 중간 단계냐?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가면은 포유류가 번성한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출현은 다시 앞으로 당겨달라고 했어. 자, 포유류가 언제 출현하냐? 출현 많이 당겨줘야 돼요. 이거 친구 되게 여기까지 당겨줘야 돼. 원시 포유류의 출현. 자, 원시 포유류 출현은 여러분들 트라이아스기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은 속시 식물이 번성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 자, 화폐 해석은 팔레오기, 네오기 요때 화폐 해석은 쌤이 아까 전에 대형 유공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때는 매머드는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포유류의 등장인 거야. 대형 포유류. 자, 그 다음에 요때 사기 때 인류의 조상 또 등장한다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덜한 게 있거든요. 식물 얘기를 좀 안 했거든. 자, 식물 좀 갈게요. 자, 최초 육상 식물이 언제 등장하냐? 실루리아기 때 등장합니다. 최초 육상 식물의 등장은 실루리아기.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오존층. 있죠? 남세균 덕분입니다. 남세균 덕분에 이렇게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육상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양치 식물이 그럼 번성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석탄기에다가 얹어 놓으시면 돼. 자, 여기다 적으세요. 양치 식물 번성 석탄기입니다. 양치 식물 번성. 알겠죠? 양치 식물 번성 석탄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못 적을 것 같아서 그래. 양치식물 번성. 끝. 네, 끝이에요. 석탄기는 양치식물 번성. 우리가 석탄기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유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지? 석탄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식물입니다. 식물이 화석으로 화석 연료로 남게 되면은 석탄인 것이야. 이때 그 양치식물 고사리가 대량으로 엄청 많이 묻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석탄도 이때 만들어진 거야. 엄청 많은 양이 묻혀졌습니다. 그래서 양치식물의 번성이 이때. 자, 거시식물은 여기다가 놓아줘야 되니까 거시식물의 출현이 언제냐? 페름기 말 때 넣어주세요. 페름기 때, 말이 아니고 페름기 때 거시식물의 출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악기 때 사실 이 거치에서 속시로 점점 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요 정도. 자,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하나 남은 거. 별거 아니고 멸종이 언제 좀 일어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멸종은 오르도비스기. 멸종 첫 번째 대멸종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대본기 때 두 번째 멸종 대멸종 일어나요. 자, 세 번째 대멸종은 중요하다 했다. 그지? 페름기 말 세 번째 대멸종 판게아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멸종은 트라이아스기 때 일어납니다. 네 번째 대멸종. 다섯 번째는 당연히 백악기로 넘어와 주셔야겠죠. 다섯 번째 대멸종.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우고 계신다면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이거 다 외워요. 아니요? 이건 디테일하게 알려준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니까 알려준 겁니다. 추가적으로 요거는 정말로 어렵게 낸다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고생대의 시작이 언제야? 지금으로부터 해서 5.46년 전이에요. 나와있죠 지금? 그 다음에 중생대의 시작은 2.520년 전, 신생대의 시작은 6,600만 년 전. 요거 지금 나와있는 그 숫자들을 알고 계신다면은 정말 어려운 내용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외워주는 게 좀 좋기는 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선생님 또 여러 가지 문제집을 사서 이제 풀어보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사실 지구과학 가면은 일반적인 문제기는 합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기에서 3억 년 전이라는 말이 나와. 그럼 3억 년 전이라면 여러분들 고생된지 중생된지 어떻게 알아?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고생대의 시작, 중생대의 시작이 2.520년 년 전이니까 3억 년 전이라면은 당연히 고생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으로 안 주고 그냥 글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수륙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고생대 때의 수륙 분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는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통합과학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연습을 할 때는 앞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당장에 막 외우지 말고 앞에 이게 그래프들 있잖아, 그지? 그래프 몇 억 년 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이때가 고생대 얘기구나, 중생대 얘기구나 정도 확인을 하시면서 좀 보면은 또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나중에 정말로 학교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사립고등학교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은 아닙니다만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위쪽에 캄 오실 때 석탄포 오시면 튀김치포 100마리 들을게요는 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캄브리아기, 오로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때가 대본기, 석탄기, 퍼가 페름기,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100마리 할 때 100이 백악기.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금방 또 외우긴 한다라는 소리야. 요게 과천과학관 전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께서 지어준 겁니다. 내가 지은 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뭐 통합과학에서 사실 이렇게 안 나누고 전기, 중기, 후기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시대 기간 알아두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것보다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리가 통합과학 내용상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